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드노트 2025 베이직 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희교정도사 이승재 사사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계속 엔드노트 교육을 해왔는데 이제 이번에 베이직이란 이름으로 해서 1시간 반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2시간씩 했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1시간 하고 좀 쉬었다가 했는데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쭉 잘 들어는 오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피드백이 좀 너무 오래 하니까 좀 힘들다. 그다음에 좀 길다.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일단 1시간 반, 30분 정도 좀 덜어낸 형태로 해서 한번 교육을 해볼까 하고서 이제 좀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 30분 정도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뭐 빠지는 내용이 있느냐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고급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이제 인더노트 2025 베이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해서 교육을 하나 더 편성할 건데 그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래서 원래는 2시간 동안 또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조금 분화가 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육 자료 자체는 저번에 했던 교육이랑 다르지 않게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집은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자료집을 참고하시면은 전반적인 사항들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오늘의 중요한 거는 2번, 3번, 4번 과정을 통해서 엔드노트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논문 작성하는 것까지 볼 텐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논문 한 편을 쓰는 데까지 쓰는 거는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그 엔드노트에 있는 모든 메뉴 다 써야지만 논문 한 편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요한 기능들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엔도트란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연구 관리물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 저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기 위한 좀 편안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새 AI가 워낙 등장을 했으니까 이런 것도 AI로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느냐가 이런 이야기가 많으신데 AI가 아직까지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AI가 가장 못하는 게 참고 문헌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작업들을 아직까지 잘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엔도트란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는 게 AI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을 한국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엔드노트는 수집과 관리 공유, 인용 작성 등등에 대한 기능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엔드노트 프로그램 설치는 아까 교육 시간 전에도 안내는 드렸는데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설치,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게 되어 있고 이 파일은 내가 사용하는 PC마다 다 설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PC가 노트북도 있고 연구실도 있다 하면은 다 설치를 해두시고 장소를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를 사용할 때 이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명, 제목, 수록 정보, 초록 정보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엔드노트가 처음에 수집하는 정보들은 PDF 원문을 보자마자 바로 그 원문을 수집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펀메드나 구글 같은 걸 서치를 했을 때는 초록 정보까지 등장하는데 그 정보를 수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먼저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 레퍼런스가 저장되는 장소를 우리는 라이브러리라고 엔드노트에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것들은 레퍼런스가 저장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게 이 파일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파일이랑 데이터 폴더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바로 보이실 거예요. 네,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은 일단 후반부에 나오게 될 텐데 저널마다의 표기하는 형식들을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파일이 아웃풋 스타일이 되겠고 네 번째 필드 코드라는 용어는 MS 워드와 엔드노트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인데 두 개를 연동해서 쓰게 될 겁니다. 그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게 필드 코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용어 이렇게 한 네 개 정도 있다만 잠깐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화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시다 보면은 매일같이 이제 보게 되는 화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3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이 있게 되고, 가운데 레퍼런스 리스트 패널이 있고, 가장 우측에 썸머리 에디트 탭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 패널은 건수를 보여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ll references라는 이 그룹에서 385라는 숫자 지금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총 385개의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여줍니다. 그럼 이 385개의 레퍼런스 리스트로 볼 수 있는 게 가운데는 레퍼런스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385개 리스트 다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리스트에서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게 되는데, 그 하이라이트 된 정보의 상세 정보를 우측에 썸머리에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보게끔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라이브러리를 생성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 노트북 있으시니까 노트북에 설치된 엔드노트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 각자 설치한 엔드노트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엔드노트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설치하고 실행하시면 이제 업데이트라고 이렇게 바로 나타나실 거예요. 이 업데이트는 무료로 이제 업데이트 했을 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시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잠깐은 무시해 두시고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어쨌든 뭔가 하나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이시는 Open on Existing Library라고 되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도록 할게요. Open on Existing Library 클릭. 오픈은 익스팅 라이브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다가 만들 건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 위치는 대부분은 그냥 내가 연구 저작물들을 저장하는 폴더로 만들었을 때 그곳에다 저장해 주시면 되겠지만 오늘은 교육이니까 일단 바탕화면 쪽에 그냥 가볍게 만들도록 하고요. 파일 이름은 내가 이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뭐 이제 각자마다 파일 이름을 만드시는 나만의 규칙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을 잘 지켜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파일을 만든 일자에다가 그다음에 그 뒤에 뭐 프로젝트명을 입력을 하고 그 뒤에다가 버전명을 입력하는 식으로 해서 버전이 업데이트 됩니다라는 것들 또 날짜 업데이트 됩니다라는 것들 표기하곤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표기를 해주시고 오픈은 익스팅 라이브러리 아니고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죠. 죄송합니다.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 하시게 되면은 myendnote library.enl이라고 있는데 요 이름은 취소하시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드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되실까요? 예, 뭐 특별한 게 혹시나 이상이 있으시면은 그 온라인상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 줌의 채팅창에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있을 때 보시게 되면 이게 비어있는 형태가 바로 엔도트 라이브러리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여기까지 하신 게 그냥 새 문서 만든 거예요. 그냥 워드에서 새 문서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내가 새롭게 더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시게 될 때는 파일의 뉴 버튼을 눌러서도 만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그럼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만드시게 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엔도트 파일 자체가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도 지금 만들어 놓은 폴더를 보시게 되면은 아마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로 구성된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제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음.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하나의 폴더가 같이 만들어지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 등등은 다 이렇게 파일 하나만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엔드노트는 독특하게 같은 이름의 점 데이터라는 폴더가 같이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작업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전달을 해줘야 될 경우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제 연구자분들이 같이 연구를 하시거나 또는 나의 지도 교수님이 이제 필요로 하신다라고 했을 때 보내드릴 때 그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압축을 해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ENF 파일만 전달했을 때는 여시는 쪽에서 열었을 때 뭔가 에러 메시지처럼 도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압축을 해서 두 개를 같이 전달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파일을 요새는 당연하게 이제 클라우드나 웹하드 서비스들을 통해서 내 연구 저작물들을 잘 저장하고들 계시는데 그 자체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즉 클라우드상에 업로드가 된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실행은 잘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저장할 때 오류가 간간히 발생을 하고요. 나중에 다시 그 파일을 닫았다 실행했을 때도 오류 메시지가 출력될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클라우드는 백업하시는 용도로만 즉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은 내 PC에서 생성을 한 다음에
클라우드상에는 백업으로 올려놨다가 다시 작업할 때는 내려받아서 다시 작업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펀메드에서 수집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데이터베이스를 안내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분야 자체가 의생명 과학 쪽이나 간호학, 보건학 쪽에 많으시기 때문에 펀메드 데이터베이스를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학술 정보들이 좀 정확하게 잘 정제가 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교환에 있는 파일명들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레퍼런스들이 모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통하셔서 구성 홈페이지 통하셔서 펀메드를 들어오셔도 되시고 그냥 평소에 펀메드 들어오시던 경로대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펀메드 탭을 누르시고 펀메드 홈을 누르셔도 되시고요. 또는 아래쪽에 전자정보원의 펀메드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펀메드 사이트에서 지금 검색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검색 키워드는 그냥 편안하신 키워드 아무거나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교환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의 검색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샌드 투라는 버튼이 있게 됩니다. 이 샌드 투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개의 링크가 등장하게 되는데 네 개의 링크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 버튼을 찾으시면 됩니다. 샌드 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하시게 되면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게 되는데 세 개의 옵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All Result on this page, All Result, Selection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All Result on this page는 펀메드 항상 검색을 하게 되면 한 번에 10개씩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지금 결과를 갖고 오게 하는 것. 두 번째 All Result는 전체 결과를 갖고 오게끔 할 수 있는데 전체 결과를 누르게 되면은 처음부터 10,000번까지만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에 뭐 20만 개 이런 것들은 내보낼 수는 없게끔 되어 있고 1번부터 10,000번까지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세 번째 셀렉션 옵션은 이 보시게 되면 검색 결과 앞에 체크박스가 있는데 체크박스를 체크할 때마다 뭐 하나씩을 선택해서 내가 내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실습이니까 한번 all result on this page로 맞춰 두시고 그다음에 create 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create 파일 해보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되실 거예요. 크리에이트 파일 누르시면. 저는 지금 크롬을 쓰고 있어가지고 우측 상단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브라우저마다 위치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운로드가 바로 되실 거예요. 해당된 파일을 그냥 클릭하시거나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앞전에 열어놨던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하실 때는 브라우저 열어두시고 그다음에 내가 그 수집할 엔도트 라이브를 같이 열어두시고 그 상태에서 하시면 되세요. 그럼 한 번만 클릭하셔도 한 번에 다 정보가 10건씩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수집은 하지 않으시고 아티클 하나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겠죠? 아티클 하나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타이틀과 우리가 초록까지 다 읽어낸 상태에서 당연히 똑같이 샌드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엔 셀렉션 옵션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티클 하나일 때는 셀렉션 옵션이 없고 아티클 건수가 많을 때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샌드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하고 파일 받아서 보내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때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다운로드 받게 된 파일들이 생겨요. 앞전에도 지금 보시면은 아마 지금 다운로드 폴더에 펌메드하고 뭐 .mbib라는 형태의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우리가 이미 실행을 해서 엔도 드라이브로 보냈기 때문에 이거 지워도 괜찮습니다. 간혹가다 이거 계속 갖고 있어야 되냐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그냥 지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우리가 정보를 수집을 해놨는데 이 수집된 정보를 그러면 저장하고 종료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작업을 했으니까. 근데 대부분 그래서 파일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은 세이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엔드노트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들어오게 되면 그냥 저장이 끝나요. 그래서 한 번만 들어오면 바로 이게 저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종료를 하셨다가 다시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오픈한 existing 라이브러리, 아까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드렸던 오픈한 existing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엔도트 라이브러리들을 보면서 ENL 파일을 선택해서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름 지어놓은 ENL 파일을 누르시고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열려요. 간혹가다 실수하시는 거는 점 데이터란 폴더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건가? 그래서 데이터 폴더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데이터 폴더에 남아있는 건 없어요. 실행 파일이 없고 ENL이라고 되는 확장자를 열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교환에 참고 자료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나중에 한 번씩 보시고 직접 해보셔도 괜찮으세요. 이것들은 원래 이전 교육 때는 다 그 설명드리고 했던 부분들인데, 베이직 교육, 그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쓸 때 꼭 필요한 항목들은 아닌 것들은 제가 다 참고 자료로 넘겨놨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들만 오늘 안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료집엔 다 남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 결과를 사실 수집하는 것들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별로 사실은 다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베이직 시간에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캡처된 자료를 제가 제공을 드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DB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요 자료집을 보시고 똑같은 순서대로 진행만 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이제 어떤 DB를 내가 그럼 언제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일부분이에요. 사실 도서관은 굉장히 많은 DB들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은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셨을 때 상단 서치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는 선생님들이 무료로 접근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다 유료로만 접근이 가능한 DB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도서관이 구독을 해서 우리 이용자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84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내 전공, 내 연구 분야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시고 보실 수는 있게끔 돼 있는데 대부분 너무 디테일한 세부 서브젝트들이 좀 많아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만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일단 주제 분야를 보세요. 그래서 내 주제 분야 파트에 맞는 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검색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이게 필요하다 싶으시면 그때 그 해당 DB를 검색하시고 정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EMBase라고 되어 있는 것들, 여기 이제 EMBase 이렇게 출연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어떤 순서대로 다운로드 하셔서 실행하시면 되는지가 다 나타나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스코프스, 시날, 코크란, 이제 구글. 네, 구글은 뭐 다들 무료로 접속할 수 있지만 구글은 이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버튼이 없거든요. 네, 처음에 하실 때는. 그래서 이것도 꼭 설정을 하셔야지만 갖고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리스, 그러니까 국내 DB,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보고 계시는 DBPR까지 이렇게 다 캡처를 해놨습니다. 순서대로 다 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것들 DB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보는 것들이 그 선생님들이 보는 학술 저널들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널단에서도 내가 보낼 수는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별로 좀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내보낸다, 익스폴트 또는 인용한다의 사이트 이런 명칭들이 있게 되면은 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엔드노트로 내보낼 수 있게끔 같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은 근데 이렇게 다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요새는 인용하시는 자료의 유형이 되게 다양해지셨어요. 그래서 웹페이지를 인용하시거나 뭐 책 자료를 인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원래 자동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대부분의 이런 서지 관리 도구 프로그램들이 새로 생성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뉴 레퍼런스라는 형태로 해서 직접 연구자들이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직접 해주시면 되세요. 뉴 레퍼런스를 누르시고 그러면 뉴 레퍼런스 누르시 입력할 때는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입력하면 되는데 입력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자명 입력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그대로 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자명 입력만 한 줄에 한 명씩의 저자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측에 예시로 캡처를 해놨는데 이러한 형식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시고 이름은 성컴마 이름의 형태로 기재를 하신다라는 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입력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저희 파트에서는, 저희 서브젝트에서는 책이나 북의 섹션 형식 또는 웹페이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네, 책 형식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한 권의 책이 여러 명의, 한 명이든 여러 명이 저자든 간에 쭉 다 작성이 된 경우고요. 북 섹션 형식은 챕터마다 저자가 따로따로 있는 경우는 우리 책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북 섹션 형식은 챕터로 구분된 누서인데 그게 바로 우측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비어있는 필드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이제 이렇게 예시를 제가 캡처를 해놨고 요런 거 입력해 주시면 좋아요라고 항목명도 해놨는데 이거를 이렇게만 보시면 조금 헷갈려 하셔서 제가 웹페이지를 한번 같이 해볼 테니까 선생님들도 제가 입력하는 것들 똑같이 따라서 한번 입력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웹페이지 입력을 위해서 제가 그냥 WHO의 뭐 그냥 간단한 사이트 하나를 가서 같이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WHO의 다이아베티스라는 타이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키팩츠라고 해서 뭔가 통계적인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좀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제 논문의 서론에다 인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내가 갖고 있어야지 내가 나중에 인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또는 내가 나중에 연구를 하면서 다시 볼 수 있고 보고자 할 때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정보를 엔드노트에다 집어넣고 싶은데 아까처럼 뭔가 샌드 투 이런 버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엔드노트에 오셔서 상단에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첫 번째는 뉴 레퍼런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 클릭하실게요. 자, 뉴 레퍼런스 클릭하시려면 이런 팝업 창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팝업 창에다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선생님들 보시기 편하게끔 제 거 창을 좀 조절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팝업 창에는 에디트라는 탭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에디트라는 탭 메뉴와 함께 각각의 항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네모 칸들이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항목별로. 거기에다 마우스 커서를 한번 입력하시게 되면은 깜빡깜빡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편집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는 타이핑도 가능하고 뭐 내가 지우거나 이런 편집들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마다 내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저자는 이제 처음부터 입력을 하려고 이제 어서 항목이 있는데 바로 위에 보시면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이 지금 저널 아티클로 맞춰져 있는데 저널 아티클 부분은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 저널 아티클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문헌 유형을 제공한다라는 거를 엔더터 보여줍니다. 북이나 북섹션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유형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끝까지 내려가시게 되면은 웹페이지 같은 항목도 있고요. 바로 뭐 두 개 위에 보시면 학위 논문 형태도 있게 됩니다. 웹페이지 형식으로 이제 일단 바꿔주셔야 되세요. 우리가 입력하려는 문헌의 유형에 맞춰서 바꿔주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요 옆에 있는 필드명의 항목명들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저널 아티클에서 쓰지 않는 것들로 쭉 맞춰져 있고 웹페이지 형식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저자는 일단은 요 페이지에 보니까 WHO에서 만들었으면 WHO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기관 저자명은 앞전에 저자명 입력할 때 써 있었지만 기관 저자명 끝에는 콤마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는 작성된 연도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24년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2024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은 지금 보이신 것처럼 요 큰 타이틀, 다이아베티스가 되겠죠. 여기 있는 키팩츠를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키팩츠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내가 WHO에 2024년도에 나온 키팩츠 이렇게 해서 구글링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자료가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료는 사실상 요 다이아베티스라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즈 에디터? 이거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건 다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교환에도 캡처는 해놨지만은 필요한 항목들은 투고하시는 저널에서 필요한 요구하는 값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출판 지역이나 출판사 이런 것도 모르면은 웹페이지는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제네바에 WHO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오늘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오늘 봤을 때 10월 23일 날 봤을 때
24년 11월 14일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봤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이 정보를 내가 엔노트에 갖고 있다가 한 3개월 뒤에 또는 6개월 뒤에 이 정보를 다시 쓸 때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오래 시간 뒤에 쓸 때가 있는데 그때쯤 갔을 때 이 정보가 업데이트 되거나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구문들이나 통계 자료들이 변경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용하고자 했던 정보랑 바뀌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URL 자체가 아예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 봤었는지를 체크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쭉 내려가시게 되면 사실은 여기 있는 URL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일단 URL 정보가 있으니까 일단 집어넣고 선생님들은 그냥 아까 펌메드 검색했던 URL이나 뭐 도서 홈페이지 URL 있으면 일단 이걸로 일단 임의로 집어넣도록 하실게요. 일단 임의로 그냥 아무 URL이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세이브 버튼, 앞전에 제가 세이브 버튼 비활성화돼 있었어요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 세이브 버튼 사실 이렇게 뭔가를 편집했을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이브 버튼 눌러주셔야 되세요. 이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레퍼런스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이브가 이제 비활성화돼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열려져 있는 이 팝업창을 이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팝업창 닫아주시고 다시 엔드노트로 프로그램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All References 영역에 WHO Diabetes라고 입력한 게 이제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Summary 탭에서 간략한 정보가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제가 입력했던 그 창이 있었잖아요. Edit라고 돼 있던 창. 그거 어떻게 다시 보지라고 했을 때, 이 Summary 옆에 보면 Edit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 아까 우리가 봤던 Edit 탭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다시 잘못 입력된 게 있으면 여기서 다시 수정해 주시거나 추가해 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정보가 입력이 되면은 잘 된 정보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뭐 초록 정보나 이런 데도 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입력이 잘 된 건가라는 게 좀 궁금하실 때는 이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 썸머리 탭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입력된 것들이 디스플레이 되는데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저거는 이렇게 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써 있고 인설트 카피라고 써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뭔가 디스플레이 된 게 보이실 거고요. 만약에 아까 저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은 여기 우측에 꺽쇠기호 꺽쇠기호로 누르시게 되면은 다시 올라옵니다. 팝업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여기 형식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형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신 게 밴쿠버 형식입니다. 밴쿠버 형식으로 맞춰보시게 되면은 WHO의 다이아베티스 2024년도 available from 하고 URL 쭉 등장합니다. 잘 써진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입력한 레퍼런스가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 될 겁니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내가 입력한 게 잘 입력이 됐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다른 레퍼런스 선택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라는 것들을 미리 보기 창이 썸머리트 하단 쪽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수집이 된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대부분 관리는 5가지 정도를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그룹은 이제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자료로 넣어놨어요. 그 그룹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전체 레퍼런스 중에서 각각의 레퍼런스를 주제별로 나눠서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룹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봤던 이렇게 수집한 레퍼런스 중에서 초록까지 정보를 다 읽어내긴 했지만 이 초록 정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한테는. 결국은 원문에 있는 안에 있는 테이블이나 피겨나 데이터들을 보셔야 될 텐데 그럼 여기에 관련된 파일들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 이 썸머리 탭의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 어태치먼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어태치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여기다가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어태치 파일을 누르셨을 때 나오는 이 창에서 내가 PDF, DOC, PPT 뭐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을 다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파일의 개수는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레퍼런스 안에 파일을 붙인다고 하면은 뭐 원문 파일 하나, 서플리멘터리 매터리얼도 뭐 있으면 붙이고 테이블이나 피겨가 별도 파일로 있으면 좀 붙여주시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개수는 충분히 붙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뭐 100건 뭐 이렇게 붙일 일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다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용량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어태치 파일에 붙어지는 파일들은 전부 다 앞전에 보셨던 데이터 폴더 있었죠. 여기 안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라이브러리 막 파일을 붙이면 다 여기 안으로 축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용량만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이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파일을 붙였을 때 이렇게 파일이 붙었습니다라는 게 한 칸씩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속 늘어나게끔 되는데 이 해당되는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팝업 창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은 오픈 위드라고 되어 있는 요게 바로 이 해당되는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매칭돼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docx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을 갖고 왔다라고 하면 오픈 위드 ms 워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차일이 잘못 붙었을 때는 딜리트 버튼을 통해서 지울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붙였다가 지웠다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테스트 연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레퍼런스를 몇 개 안 갖고 왔죠. 그렇죠. 근데 하시다 보면은 100건, 500건은 금세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레퍼런스들 중에서 내가 PDF를 일일이 다 손으로 붙이고 있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Find Full Text 기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교환에 있는 것처럼 Find Full Text는 해당 저널 사이트를 찾아서 자동으로 PDF 파일을 첨부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요거는 무조건 다 갖고 오진 않습니다. 원문 접근이 허가된 문헌들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요거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거냐면은 한 번에 다 하시면 좀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몇 개만 선택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 개 선택하고 싶은데 클릭할 때마다 하이라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때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복수계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하시면은 왔다 갔다 하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클릭해서 잡아주시게 되면은 그것들만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한 5개 정도 했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아이콘이 6개가 있는데 5번째 있는 화살표 아래에 PDF라고 작게 써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만 해주시게 되면은 좌측에 Find Full Text Searching이라고 이렇게 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보면은 Search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처음에 선택을 한 개수가 카운트가 잡히고요. 그게 하나씩 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씩 카운트가 빠지게 되면서 Found PDF, Found URL, Not Found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돼요. Found PDF는 당연히 찾은 거가 되겠고요. Found URL과 Not Found는 못 찾은 경우입니다. PDF를 못 찾은 경우예요. 라파운드는 대부분 국내 저널들 잘 못 찾고요. 그다음에 학위 논문들 잘 못 찾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너무 옛날 레퍼런스라서 아예 PDF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될 거예요. 네, found URL인 경우들은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저작권이 따라서 자기들이 원문 접근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found URL이라서 URL 주소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URL 주소를 클릭하면은 PDF가 열리는 게 아니라 구매하세요 페이지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가 돼 있다는 거.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선택했는데 Found PDF가 4건 떴고 Found URL이 하나가 떴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 저널이 이제 저작권은 이제 좀 스트릭한 저널일 거예요. 나머지 Found PDF가 된 것들은 제가 보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파일 어태치먼트에 이렇게 파일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해당되는 파일 클릭하고 오픈 위드로 하면 어드버 워크rop에서 열 수 있고요. 엔드노트가 PDF만 오픈이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워드나 PDF, PPT 같은 경우는 오픈이라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PDF만 유일하게 지원해줘요. 오픈을 누르게 되면은 엔드노트 자체에 PDF 리더기가 있어서 그 리더기로 이렇게 열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PDF를 읽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참고 자료로도 있지만 마크 어노테이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한다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PDF 리더기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PDF 리더기 기능을 엔드노트가 그냥 기본 옵션으로 제공도 하고 있고요. 그냥 뭐 나는 이 기능이 좀 불편한데 싶으시면은 그냥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오픈이도 어도브 워크래프에서 열어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근데 PDF 자체는 그냥 이렇게 열어서 보셔도 이게 크게 문제 없이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음? 아, 메모는 어디 있냐면요, 선생님. 여기에 마크업 어노테이션이라고 요 조그맣게 있습니다. 요거는 교환에 어디 있냐면은 뭐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요렇게
여기에 있고요. 메모 하이라이트 된 기능은 여기 있는 마커 어노테이션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기능들 쓰시면 되세요. 메모 하이라이트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ound URL이나 not found로 나온 것들은 그럼 얘네들이 아예 못 찾느냐는 아니고요. 도서관 홈페이지 통하셔서 해당 저널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파일이 열릴 겁니다. 도서관 대부분 이런 주요 저널들은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 제가 한 2만 개 정도 저널 구독하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보시려는 주요 저널들 다 열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파일 어태치먼트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인드 스탯을 한번 다 돌리고 안 붙은 것들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붙이고 제가 앞전에 보여줬던 대로 메모나 하이라이트가 다 이렇게 된 파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종료를 하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두 개를 이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드려요. 선생님들이 제가 전달드린 압축 파일을 압축을 해제를 하시고 이 엔도트 라이브를 이제 실행을 하시겠죠? 이 엔도트 라이브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제가 붙여놨던 PDF 파일도 다 가게끔 되어 있고요. PDF 파일 다 가게끔 되어 있고 간 PDF 파일에 열어보시 되면은 제가 하이라이트하거나 메모한 것들도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엔드노트를 쓰시면서 하시고 있는 연구 방법이나 이런 어떤 연구 활동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쓰시게 되냐면 초창기에는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이런 어떤 내가 참고 문헌들을 정리해야 되겠어라고 하면은 엑셀이나 워드에다가 리스트업을 쭉 하세요. 그래서 아까 펀메드에서 검색한 것들 이렇게 뭐 다운로드 받아거나 뭐 크롤링해서 이제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파일을 별도 폴더를 만들어서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폴더에다만 저장하는데 파일명이 다 제각각이죠. 그러면 이제 다 손으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리스트업하고 정리를 해서 원문이랑 매칭시켜서 보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많이 어떻게 하시냐면 엔드노트 프로그램에서 리스트 여기 가운데 다 있죠. 네, 썸머리 탭에서 한눈에 앱스트랙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보실 수 있으시고 파일은 각각의 레퍼런스마다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 원문 파일 봐야지 하면 여기서 그냥 열어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인터페이스 안에서 다 보시게끔 되어 있으신 상태로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에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마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익숙해지시면 아마 이렇게 이제 다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find stats 기능을 설명드리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몇 퍼센트의 확률로 PDF 파일이 붙을까라는 거 궁금해 하시는데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 자체가 다 대부분 오픈 소스이고 또는 그 저작권에 스트릭하지 않고 그다음에 PDF가 너무 오래되지 않아서 PDF들이 존재하는 것들이라면 많이 붙습니다. 한 90% 이상 붙어요. 근데 저작권에 스트릭하고 너무 오래되고 국내 논문들의 학위 논문만 내가 모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10%도 안 붙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모은 레퍼런스의 성격에 따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확률 자체는 그게 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첨부된 PDF 자체를 갖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도 좋긴 한데 내가 따로 갖고 있고 싶어요라고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요거 파일 누르시고 세이브 에즈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 저장이 돼요. PDF 파일 따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뽑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 다 뽑아내고 싶어요를 하시더라고요. 요거 뽑아내는 건 간단합니다. 데이터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PDF라고 이제 생겼을 거예요. 이제 파인드 푸테스 하신 분들만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없어요. 이제 파인드 푸테스에서 PDF를 하나라도 붙이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폴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난수 형태로 폴더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걸 일일이 하나씩 들어가서 뽑아내야 되는 건가 했는데 여기 우측 상단에 윈도우에서 별점 PDF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PDF만 다 뽑혀 나와요. 그러면 요거 컨트롤 그러니까 다 잡아서 컨트롤 A해서 다 잡아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카피해서 다른 곳에 폴더에 옮기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파인드 푸테스에서 PDF 붙이게 되면은 파일명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저자명, 연도, 타이틀의 일부명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명 세팅이 되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DF 파일 같은 경우도 논문 정보를 반입해서 내가 쓸 수 있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이미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지 정보를 찾아서 파인드 푸테스 하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내 PC에 이미 갖고 있는 수많은 PDF 파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다시 펌웨어 검색을 해서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PDF 파일 자체를 그냥 엔드노트로 밀어 넣어버리면 돼요. 넣는 방법이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의 폴더라는 기능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건 제가 한번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지금 PDF 파일을 갖고 계신 게 없으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ABC 프로젝트란 폴더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안에 제가 PDF 파일을 3개를 넣어놨어요. 그럼 요 3개를 엔드노트로 밀어 넣어버릴 겁니다. 넣는 방법 간단합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상단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의 폴더라는 기능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메뉴가 자체가 임포트라는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은 조그만 옵션 창이 등장하게 됩니다. 추즈 버튼 눌러서 제가 갖고 오고자 하고 했던 ABC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 폴더도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그룹셋도 만들게요라고 그냥 체크박스랑 체크 둘 다 활성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옵션은 단일입니다. PDF 단일. 두플리케이트는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괜찮으세요. 이 상태에서 임포트 누르게 되면은 얘가 좌측에 ABC 프로젝트라는 그룹명을 만들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파일량이 많으면 좀 오래 걸려요. 아까 파인드 푸테스도 한 번에 많이 잡으시면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시다가 다시 오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3개 파일을 밀어 넣었는데 3개 파일이 다 당연히 파일론 잘 들어와요. 그다음에 우측에 썸머리 탭을 보게 되면은 썸머리 탭에도 정보도 들어왔고 아까 잠깐 봤던 에디트 탭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틀, 전월명뿐만 아니라 키워드 정보들 다 들어온 거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은 엑스트랙까지 다 끌고 와요. 그래서 PDF 파일만 집어넣어도 알아서 이런 정보들까지 구축을 다 해줍니다. 근데 다만 꼭 다 구축되진 않고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뭔가 좀 허전합니다. 여기 에디트 탭에 들어가면은 다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고 타이틀명에 파일명만 남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그 메타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메타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자체에는 타이틀과 초록이 다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엔도트가 그거를 읽어내는 AI 기능들은 아직 탑재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끌고 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 메타데이터 자체가 없으면 못 갖고 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뭐 펀메드나 구글에서 검색해서 다시 입력을 해주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조금 빠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참고 자료를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자동으로 채울 수는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펌메드에서 정보를 갖고 오고 내가 PDF 파일을 밀어넣다 보니까 이제 중복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이 중복된 데이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는 중복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Find Duplicate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걸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전체 레퍼런스에 가셔서 지금 아마 중복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앞전에 내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 MBIB 파일을 한 번 더 클릭을 해보신다거나 또는 앞전에 수집했던 걸 한 번 더 똑같이 수집을 해보시거나 또는 이렇게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레퍼런스를 몇 개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한번 누르시고 컨트롤 V 누르시면은 그게 그대로 카피돼서 엔도트 라이브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경우도 똑같이 써요. 엔도트 기본적인 윈도우의 기본으로 쓰는 것들에 대한 단축키들은 같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중복을 그냥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통 경우에는 이렇게 레퍼런스를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올 레퍼런스에서 이제 한번 중복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 임의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라이브러리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Find Duplicat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Find Duplicate 확인하시고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실게요. 라이브러리에 Find Duplicate 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팝업 창은 왼쪽과 오른쪽이 중복된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창인데 이 두 가지는 일일이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엔드노트가 중복을 찾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구두점 하나, 스페이스 하나까지, 또 텍스트 하나까지 똑같은 게 있으면 그냥 중복입니다.
타이틀이 똑같으면 중복이다라고 보게 되겠죠. 근데 타이틀만 딱 똑같이 보는 건 아니고 뭐 저자, 연도, 타이틀 이렇게 몇 가지 항목들이 똑같습니다라는 걸 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목들을 일일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Keep Remaining References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중복된 것들 중에 중복 안 된 것들만 딱 남게 되고요. 중복된 것들은 다 트래시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 트래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은 이렇게 그냥 기능으로 한 번에 걸러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내가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계속 갖고 오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정보가 잘 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잘 제거되는데 지금 이 두 개의 레퍼런스는 완전 똑같은 레퍼런스입니다. 근데 하나는 전월명이 풀네임으로 하나는 전월명이 약어명으로 저자명도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정보인데 표현형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복 자체가 제거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2차 중복 논문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엔도트 라이브러리에서 이 열의 항목명을 보시면 어서이어 타이틀 이런 열의 항목명이 있는데 해당 항목명을 클릭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타이틀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제목이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보면서 내려오면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은 그걸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를 하시게 되면 트래시로 이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 하시면은 이제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지우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중복을 제거하는 거는 매일 같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수집하면서 매일 하시는 건 아니고 수집할 때는 중복이 되든 안 되든 막 수집하시면 됩니다. 내가 매번 수집할 때마다 이걸 내가 전에 받았었나? 이거를 매번 체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수집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내가 논문을 쓴다거나 뭔가 프로젝트가 딱 이제 시작이 될 때 그때 한번 중복을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2차 중복 이렇게 한 번 더 타이틀 순으로 쭉 보는 것들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게 쭉 가시다가 내가 필요한 논문인데도 지우시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잘못돼서 트래시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트래시에 가 있는 것들은 다시 가셔서 살리고 싶으시면은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쭉 클릭하시고 all references로 드랍하시면은 다시 복구됩니다. 그래서 트래시에 있는 것들은 내가 다시 선택하고 트래시로 옮겨도 지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래시는 내가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비우고 싶으실 때가 있는데 트래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MPT 트래시 메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는 내가 어느 필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레퍼런스 클릭하면 이러한 메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서 팝업되는 메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MPT 트래시는 트래시에서 마우스 우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다음에 논문을 쓰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뭔가 그룹 형태로 모아서도 진행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룹 형태로 모으는 것들은 조금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레퍼런스가 300건이 넘는 거에서 뭐 분류를 해서 논문을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모으다 보면 이게 1000개, 2000개 막 넘어갔을 때 이게 관리가 하기 되게 어렵고, 여기 안에서 찾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쓰시는 방법이 이 카피 레퍼런스 2 방법이에요. 카피 레퍼런스 2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으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모아놨던 것 중에 5개의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고 요 5개로 케이스를 쓴다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메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팝업 메뉴가 등장하게 되는데 카피 레퍼런스 2의 뉴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 하나 제가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 쪽에다가. 그래서 2025-1023에 케이스를 쓰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있게 되는데 카피를 하시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은 제가 PDF 수집했던 것들도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럼 아까 제가 메모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PDF 파일에 메모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작업을 잘 정제시켜 놓은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내가 실제로 다음 작업을 할 거나 뭔가 논문을 쓴 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카피하셔서 쓰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방법은 사실은 그냥 아예 새로운 라이브를 만들어서
그냥 나는 새롭게 수집하고 만들겠어? 이렇게 해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가끔 가다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신 것 중 하나는 이렇게 하나만 만들고 계속 쓰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엔도트 라이브러리는 그냥 우리가 워드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여러 개 파일 만들듯이 그냥 계속 내가 목적에 맞춰서 여러 개 만들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워드와 연동을 하면서 논문을 쓸 때 내가 참고 문헌들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근데 엔드노트로 내가 워드에서 쓰는 거는 두 가지 작업만 하면 됩니다. 참고 문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작업. 이 두 가지만 계속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내 레퍼런스를 삼아서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때 엔드노트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문 삽입은 지금 교환 파일에 여기 참고문 삽입 요 페이지부터 요 다음 페이지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갈 건데 그거를 같이 참고하시면서 가보시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워드, MS 워드 실행 한번 해주시고 자, 워드를 실행하신 다음에 새 문서를 그냥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연습할 거니까 새 문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세문서를 만드셨으면은 여기가 그냥 비어져 있으면 내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온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엔드노트에 들어가시 되면은 아까 썸머리 탭에 초록이 일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록의 일부분들을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컨트롤 C에서 카피하신 다음에 컨트롤 C에서 카피하시고 그다음에 워드에서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내가 글을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그냥 텍스트예요. 그래서 내용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내가 글을 쓰고 있다, 논문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세팅을 좀 해주시도록 할게요. 자, 대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작업을 하실 때는 내가 지금까지 수집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논문 쓰기 위해서 정제를 해놓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하나를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엔드노트 탭 메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메뉴가 없을 때가 있어요. 혹시나 지금 없으신 선생님들은, 어, 채팅창에 남겨주시죠. 확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메뉴는 내가 따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는 탭 메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만 설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냐면은 내가 글을 쓰고 있다가 어느 위치에 인용할 건지, 인용번호 넣을 건지 부분에다 커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 일단 커서를 클릭을 해둘게요. 물론 이제 투고하는 저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구도점 앞쪽에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구두점 뒤쪽에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구두점 앞쪽으로 선택을 해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상태에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오신 다음에 인용하고자 하는 레퍼런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복수개일 때도 있고 한 개일 때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 개 선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세 개를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시게 되면은 복수개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논문을 인용할 거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두고 그 다음에 다시 워드로 오셔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걸 확인하신 상태에서 상단의 엔드노트 2025 탭 메뉴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인서트 사이테이션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요 위에 아이콘 메뉴가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 그 아래 인서트 사이테이션에 있는 글자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글자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두 번째 Insert Selected Citations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Insert Selected Citations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아마 레퍼런스 정보가 들어오고 아래쪽에 하단에 레퍼런스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지금 저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마 이렇게 들어오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자명에다 연도 이렇게 들어오신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네, 또 다른 경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렇게 들어오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신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나는 이렇게 들어왔는데요라고 하신 경우들은 여기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바로 아래 보시면은 업데이트 사이트 현재 비블리오그래피란 버튼인데 요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다시 그냥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아래쪽에 레퍼런스 붙게 돼요. 아래쪽에 레퍼런스가 안 붙는 형태예요. 앞전에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안 붙은 형태인데 이렇게 뭔가 중가로 물결 가로 형태로 등장했을 때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아래쪽에 레퍼런스 다시 활성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저자명과 연도로 등장하고 아래쪽에 이상하게 초록 정보까지 등장합니다라고 한 경우는 이게 어노테이티드라는 스타일로 입혀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여기 클릭하시고 밴쿠버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여기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드롭다운 바에 어노테이티드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밴쿠버라는 걸 찾아서 이게 우리가 많이 보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밴쿠버 형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본문 내 번호는 인용 번호가 숫자로 받게 되고 아래쪽에 레퍼런스도 번호 순서대로 정렬이 된 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잘못된 클래스 문자열어가 나타나신 경우들은 여기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앞전에 여기 로그인 꼭 해주시고, 도서 홈페이지에 들어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엔드노트 메뉴로 들어오신 다음에 엔드노트 메뉴 들어오셔서 엔드노트 FAQ란 메뉴가 있습니다. 엔드노트 메뉴에 엔드노트 FAQ. 그리고 좀 글이 많아서 아마 제목에다가 잘못된 뭐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잘못된 클래스 문자 오류 발생 이렇게 나타나요. 그 오류명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요거 등장했을 때는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 해당되는 국내 대행사가 해결 방법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 방법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잘못된 클래스 오류 문자 그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권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자체가 외부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권한이 없어서 구동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깁니다. 방법이 좀 길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지금 하시기에는 좀 시간 걸리니까 일단 오늘 교육은 쭉 같이 보시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보시게 되면은 금방 처리는 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캡처되어 있는 방식대로 진행하셨는데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 엔드노트 FAQ로 다시 메인으로 빠져나오시게 되면 엔드노트 FAQ 나오시게 되면은 FAQ의 해결 방법 안내 기술 지원 연락처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 한국 대행사 서린바이오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연락처랑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오류난 화면 전체를 다 캡처를 하신 다음에 메일을 그대로 보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원격으로 잡아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 안내된 것대로 방법대로 진행해 보시고 대부분 진행하시면 다 그냥 잘 되시거든요. 근데 진행했는데 안 되면 그때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처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이제 뒤쪽에다 한 번 더 커서를 두고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레퍼런스 좀 선택을 해가지고, 한 뭐, 4개 해볼까요? 4개 선택한 다음에, 한 번 더 똑같이 엔드노트 탭 메뉴에서 Insert Citation에 Insert Selected Citation 한번 똑같이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중괄호로 등장했는데, 이때는 그냥 업데이트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리프레시 되면서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럼 본문 내 인용 번호는 앞전에 1번부터 3번 있었기 때문에 뒤에는 4번부터 7번으로 잡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문을 한 편이라도 써보신 선생님들은 요거 왜 써야 되는지 바로 직감을 딱 하세요. 왜냐면 지금 보시려면은 본문 내 인용 정보는 인용된 순서대로 1, 3, 4, 7 이렇게 붙게 됐거든요. 요거를 원래는 이전에 하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PDF 파일들을 여러 개 펼쳐놓고 거기서 레퍼런스 막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내가 손으로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손으로 다 맞췄어요. 이걸 손으로 다 맞추고 있었고, 두 번째,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레퍼런스의 모양들이 있게 되는데, 레퍼런스의 모양들이 지금 통일성 있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게 일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자명 수가 7명 이상이면 6명까지 표기하고 애돌로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 뒤에는 세미콜론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볼륨과 이슈 넘버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통일성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도 모양이 A 논문, B 논문, C 논문에서 레퍼런스 갖고 오다 보면 모양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 모양을 내가 손으로 다 맞췄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엔드노트는 요거를 스타일이라는 것에서 아까 밴쿠버로 제가 맞춰놨었죠? 그럼 한번 바꿔볼까요? APA라고 돼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보시게 되면은 확 보이실 겁니다. 모양이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레퍼런스 모양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번에 레퍼런스의 모양을 한 번에 입혀주는 이 스타일이라는 엔도트 스타일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참고문헌의 형식을 손으로 일일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논문 쓸 때 엔드노트 없이 쓰시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엔드노트를 쓰시게 되면은 이만큼의 시간들, 그
굉장히 이게 좀 노동하는 시간들 자체를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쓰고 계신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은 이거 AI한테 시키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못합니다. 문헌 형식 좀 통일성 있게 맞추는 거랑 본문 내 인용 정보 형식 맞추는 거 이거를 잘 좀 못하는 편이어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엔드노트를 쓰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참고문헌 삽입을 하고 사용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인용이 된 부분들, 엔드노트와 연동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임의로 편집하면 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엔드노트가 이제 우리가 들어왔을 때 워드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진한 회색 음영과 좀 옅은 회색 음영들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이 진한 회색 음영들이 뭐냐면은 바로 필드 코드라고 그래서 앞전에 용어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에서 워드로 뭔가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서로 간의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 코드가 입혀져 있는 진한 회색 영역들은 우리가 임의로 편집을 하시게 되면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임의 편집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2번 레퍼런스가 지금 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2번 레퍼런스가 잘못돼서 지우고자 할 땐 대부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지우시면은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한 회색 음영을 건드렸으니까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문단을 내가 잘라내서 윗 문단으로 다시 윗 문단과 교체를 하고 싶은 거야. 위치 교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죠? 잘라내기 할 때 여기 회색 진한 음영이 있죠. 요거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잘라지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작업들에서 이렇게 진한 회색 음영들이 있는 부분들을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로 삭제하거나 뭔가 타이핑을 한다거나 컷앤 페이스트를 실행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영역들은 좀 건드리지 않고 편집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안 건드리고 편집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요 edit.me 사이트 션즈 메뉴를 통해서 삭제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삭제하는 작업도 해보도록 하실게요. 자, 지금까지 인용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인용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지우고자 할 때, 일단 삭제를 하는 방법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삭제는 앞전에 insert citation 바로 우측에 있는 edit and manage citations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insert citation 바로 우측에 있어요. edit and manage citations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인용했던 것들이 리스트업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쭉 리스트업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내가 지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게 되면은 가장 우측에 검은 역삼각형 클릭하시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누르시게 되면은 지울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저는 일단 두 개씩만 좀 남겨볼게요. 리무브 사이테이션으로. 가끔 가다 이제 지울 때 내가 요거 지워야 되는지 이거 지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아마 에디트 사이테이션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있을 텐데 그 옆에 레퍼런스 영역을 보시게 되면 레퍼런스가 있는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논문의 저자명과 연도 타이틀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 단계, 그러니까 논문의 어떤 참고문을 인설트하는 단계까지 오시게 되면은 참고문에 대한 리뷰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아마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보시고 내가 필요 없는 것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시고 난 다음에 OK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바깥쪽 활성화되면서 1, 2, 3, 4 저는 이렇게 번호가 바뀌었고 아래쪽에 4개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딜리트로 지우시게 되면은 이 자동 번호 정렬 자체가 잘 안 먹습니다. 자동으로 연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조건 지우실 때는 HTML 사이테이션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 편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하나의 레퍼런스를 지워야 된다라고 할 때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HTML 사이테이션에서 지우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단을 옮긴다라고 할 때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지금 3번, 4번이 껴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내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잘라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내가 미리 표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일단 표기를 할게요. 참고문 3번, 4번 있었음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놓고서는요. 이 3, 4번을 잠깐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지워요. 잠깐 지워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잘라냅니다. 네, 잘라내고
앞쪽에다가 이제 붙여주죠. 예, 지금까지 작업한 것들 중에는 진한 회색 음영이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고문에 3번, 4번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다시 내가 엔드노트 라이브로 와서 3번, 4번에 해당하는 레퍼런스를 잡아서 인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가 다시 1, 2번으로 바뀌고 뒤에가 3, 4번으로 바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인용된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3번, 4번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입력한 주기는 이제 지워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단을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작성하고 나서 보니까 이 인용 넘버가 구두점 뒤쪽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구두점 자체를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 구두점 뒤로 가야 된다니까 요 참고 문헌의 인용 번호 잘라서 뒤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요 구두점을 지웠다가 구두점을 앞쪽에 찍어만 주시면은 이렇게 참고 문헌 넘버가 뒤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색 음영은 건드리지 않고 작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우는 방법은 에디트 매니지 사이트 요 한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인설트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이렇게 인설트 셀렉트 사이션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외에도 사실 방법은 많습니다. 요 위에 아이콘 눌러서 여기서 직접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인설트하는 방법, 뭐 카피 앤 페이스트 방법, 드래그 앤 드래그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요 인설트 셀렉트 사이트로 굳이 알려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곳에 커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용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 내가 보고 셀렉트를 하기 때문에 잘못 입력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씩 인서트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아웃풋 스타일 변경은 앞전에 우리가 잠깐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밴쿠버 형식으로 바꿔보고, 뭐, 어노테이트로 되어 있는 걸로 바꿔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원래 이 레퍼런스 자체의 학술지 양식에 맞게 출력하는 데 사용하는 파일이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학술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레퍼런스 형식을 일괄적으로 변경해서 적용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넘버드 양식의 밴쿠버 스타일이나 어서데이트 양식의 APA 이 둘 중에 많이 결정을 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형식으로만 딱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밴쿠버 스타일을 따릅니다라고 학술지에서 표기는 하고 있는데 이 밴쿠버 스타일을 약간씩 변형해서 좀 변형해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뭐 각각의 학술지별로 또 쓰는 스타일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를 편집해서 쓰게끔 엔드노트는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내가 수정해서 쓰려고 하면은 이 수정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많이 복잡해.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직접 수정하시는 것들도 연구자분들이 시간 좀 아끼실 수 있게끔 도서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도서 홈페이지에 엔드노트 메뉴 아까 기억나시죠? 도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엔드노트 메뉴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아까 처음 메뉴에는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가 있는데 그 옆에 스타일이라는 탭 메뉴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 탭 메뉴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각각의 저널명으로 제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모든 저널들, 전 세계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저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용자분들, 그러니까 연구자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것들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해서 업로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것들도 있고요. 최신에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저널 오브 트랜스레이셔널 메디슨이라는 저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저널에 투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ENS라고 되는 이 확장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저널에서 요구하는 방식들로 내 레퍼런스 모양들이 다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이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이거 그냥 쓰면 되나요?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쓰시는 건 아니고 여기 바로 위에 보면 제가 항상 스타일 파일 사용과 자세한 사항은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 이용하느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링크를 늘 걸어 놓고 있습니다. 요 스타일 파일 이용한 내를 꼭 보셔야 되세요. 요걸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쓰십니다라는 걸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1번입니다. 이 저장 위치. 요걸 제대로 저장하셔야지만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또는 X86에 가셔서
엔드노트에 해당되는 버전, 서로 쓰시는 버전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스타일즈란 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제가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는 다운로드란 폴더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못 쓰고요. 이 파일을 그대로 잘라내서 제 PC에 C 드라이브에 여기 있는 대로 똑같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파일즈 X86에 엔드노트 2025 저는 2025번에 쓰고 있으니까 2025에 들어가시면은 스타일즈란 폴더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있는 그대로 경로대로 가는 겁니다. 스타일즈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많은 파일들이 있게 됩니다. 선생님도 지금 가시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잘라낸 파일을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저널 오브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슨 붙여놓고요.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제 워드 파일로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눌러보시게 되면은 가장 위쪽에 셀렉트 언어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선생님들 지금 눌러보시면 괜찮아요. 셀렉트 언어 스타일 눌러보시게 되면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엔드노트를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타일 파일들입니다. 다만 이게 오래된 것들도 많고요. 전월명으로 똑같이 있어도 조금 형식이 안 맞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편집된 걸 다 받아서 쓰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시고요. 저도 여기 있는 기본 형태는 거의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장 기본 형식 뭐 밴쿠버 이런 거 쓰세요 이럴 때는 쓰는데 그럼 제가 아까 설치한 게 저널 오브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게끔 돼 있어서 알파벳 순을 찾으신 다음에 OK 버튼 누르시게 되면 그 해당하는 저널에서 요구하는 스타일대로 모양이 입혀지게끔 돼 있어요. 이 저널 같은 경우는 본문 내 인용 정보를 각가로 대가로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들여쓰기 형태로 되어 있고 앞전과 좀 유사하네요. 7명 저자 이상일 때는 애돌로 표기하고 여기는 이제 이슈 넘버는 표기를 안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연도 다음에 볼륨하고 바로 페이지 넘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월명은 약어로 출력하게끔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 규정들이 다 되어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레퍼런스 다 입혀지니까 이걸 받아서 쓰시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은 여기 스타일 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필요한 것 또는 요거를 받았는데 형식이 좀 안 맞는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스타일 신청이라고 되는 여기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스타일 신청을 올리실 때는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전월명의 풀네임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서는 이렇게 불러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NEP 이렇게 올리시면 이건 다른 분야에도 NEP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풀네임을 기재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해당 저널에 URL 정보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제가 그 해당되는 저널의 투고 규정과 최신 논문들 참고를 해서 대부분 제작은 당일날 아니면은 좀 뭐 제가 부재 중에 이러면 다음날 정도까지는 제작해서 업로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드리니까 확인하시고 쓰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학위 논문을 혹시나 준비하셔야 되는 오늘 교육 들으신 선생님들 중에도 계시는데 학위 논문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우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 스타일도 아까 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성의규정 대학원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 요거 받으셔서 쓰시면 되시고 저희 학교의 학위 논문 규정 자체는 2015년 3월에 개정된 뒤에는 크게 변화된 건 없었어요. 근데 이거 만들 때 제가 같이 들어가서 작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고문헌 만들 때 같이 하고 그에 따른 스타일 파일도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마지막 작업이 뭔가 하나 더 남은 게 뭐냐면은 내가 논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작업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논문을 다 쓰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투고를 합니다. 투고를 하시려고 이제 투고 규정을 잘 봤는데 투고 규정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너가 만약에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remove all field 코드를 해라. 언제? 매뉴스크립트 서브미션 하기 전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전에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이 진한 회색 음영의 필드 코드예요. 이걸 제거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면 이걸 지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 필드 코드 자체를 끊어내라는 뜻이거든요. 뭐 그 방법이 뭐가 되냐면은 요 위에 있는 Convert Citation then Bibliography라는 버튼에 Convert to Plain Tex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플레인한 텍스트로 변화시키는 메뉴이기 때문에 여기 마우스 오버하시면 우측으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필드 코드를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게 되어 있어요. 한번 convert to plain text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서 1 상태로 되어 있고 convert to plain text 같이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팝업창 하나 등장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너 저장할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yes 누르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문서를 그냥 아무 위치에다 일단 저장하고 저는 지금 일단 문서 바탕을 저장할게요. 그러면 갑자기 깜빡 잊으면 문서 2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서 드래그 해보시게 되면은 회색 진한 음영이 하나도 잡히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필드 코드가 제거된 형태예요. 그럼 요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새는 그 무조건 제출하라고는 또 안 써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제거하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냥 제출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거하는 이유는 편집자들이 이걸 PDF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필드 코드가 있으면은 조금 이제 작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드 코드를 제거한 상태로 이제 제출을 하셔서 이제 이게 다 이제 퍼블리시가 끝나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리젝이 됐을 때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리젝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는 작업들은 이 파일을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실 거예요. 다른 저널 타겟을 구하시고, 자, 이제 내가 본문 내용 바꾸고 테이블 변경하고 참고문헌 추가 삭제하고 해야지라고 하는데 참고문헌 추가 삭제해야지 하면서 HTML, CSS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뜹니다. 플레인 텍스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엔드노트로 들어간 정보가 한 개도 없게끔 돼요. 뭐지 하고선 저널에 맞는 스타일 파일 한번 바꿔봐야지 바꿔도 아무런 응답 없습니다. 변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그 필드 코드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엔드노트 탭 메뉴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쓸 수가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이 플레인 텍스트 바꿀 때 잠깐 저장하겠냐라고 한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문서 2를 내려보시면 앞전에 저장한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셔야 되세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리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갖고 있던 문서 2로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문서 2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마지막에 엔드노트를 연동했던 요 워드 문서와 내가 마지막에까지 작업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요렇게를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최종본. 제출하기, 필드 코드 제출하기 가장 마지막 전에 것. 요거를 가장 어디 폴더에 잘 저장해서 잘 갖고 계셔야 되세요. 이 갖고 있다가 만약에 리젝이 되면은 요걸 꺼내서 요 워드 파일과 요 엔도트 라이브를 꺼내셔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수정하고 테이블 수정하신 다음에 참고문은 추가 삭제할 거 있으시면은 여기서 추가 삭제 작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내가 바꿔진 타겟 저널에 맞춰서 스타일을 바꿔주시게 되면은 그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인용 번호나 뭐 DOI 정보를 표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한 번에 다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플레인 텍스트를 바꿔서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항상 가장 마지막에 작업한 요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문의 중에 하나가 한 90%는 대부분이 요거 끊어진 거 다시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못해요. 이건 본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코드가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요거는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넣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오프라인에 계시는 선생님은, 음, 요거를 QR 스캔하시면 구글 설문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QR로 일단 스캔해 주시면 되겠고,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은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구글 설문지인데, 교육 만족도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교육 만족도 설문지 작업하시면서 마무리 내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노트는 그 논문 작성을 좀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쓰시면 확실히 시간 단축은 어마어마하게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도 단축은 되지만 사실상은 제가 가장 임팩트 있게 느끼는 부분들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참고문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작업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스타일로 레퍼런스 전체 다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연구자가 이제 손으로 일일이 하는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물론 웹상에서 구글이나 뭐 이제 구글링이나 GPT 같은 거 보시되면은 레퍼런스의 모양을 변경해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툴들은 있게끔 돼 있는데 그걸 하셔도 결국 본문 내 인용 정보도 손으로 작업하셔야 되고 레퍼런스 수집도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세대에서 AI가 등장은 많이 했지만 앞전에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AI가 정보를 알아서 수집해서 알아서 정리해서 알아서 이 내 참고문에 집어넣는 작업까지 자동화되어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도 많은 AI를 다루시는 분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엔드노트 이런 프로그램들 쓰세요라고만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아마 제 생각에는 엔드노트 프로그램 자체가 AI를 점점점 자체적으로 탑재를 해가면서 뭔가 기능이 업데이트는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이 제가 바라는 쪽 방향은 아닐 거고 아마 그 PDF 원문을 조금 더 그냥 빠르게 읽어내는 PDF 원문 자체에 PDF 챗 기능 같은 게 아마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은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불필요한 정보가 출력이 되니까 검증된 학술 DB를 먼저 검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잘 아시다시피 AI로 검색하면 할루시네이션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참고문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엔도트 라이브러리는 앞전 설명대로 여러 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논문 하나당 하나의 라이브러리 연동해서 쓰세요. 그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워드 파일 하나에 연결된 엔도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삭제하실 때는 에디트 메뉴 사이테이션 메뉴 쓰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드노트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 엔드노트 FAQ에 많이 정리해놨으니까 뭐 오류 나거나 이런 것들 요새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류들은. 자, 그래도 이제 만약에 쓰시면서 이제 궁금한 게 점점 생기실 거예요. 연구를 진짜 실제로 하시고 논문을 쓰시고 하시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활용 방법들이 궁금해질 텐데 제가 연락처랑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바로 그냥 직접 필요하다 하면은 노트북 들고 그냥 성의관 10층에 도서관을 오시게 되면 저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 가능하시고 만약에 좀 오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메일이나 뭐 전화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내에 계시는 뭐 연구자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CMC톡 쓰고 C톡 쓰고 계시니까 C톡에 사서팀 이승재 찾아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거 캡처해서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